제1차 촛불 집회가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겨울 촛불로 가득 찼던 광화문. 바람이 불면 꺼진다던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바람으로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과 광장의 승리로 촛불 집회는 막을 내리고 광화문 광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후 촛불은 알록달록한 메모지로 바뀌었는데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4,951개의 국민 메시지가 광화문 광장을 채웠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광화문에는 난데없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진 이곳은 이름하여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들어봤어도 국민인수위원회는 생소한데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국가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함께 의논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앞으로 50일간 국민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가 문을 열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촛불 집회 때와 다르지 않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광화문 1번가를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체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차별 없이 그냥 같은 전국적인 지자체를 동일하게 해서 서로 차별 없이 해달라는 법제화 때문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생활보호 대상자들 병원에 가는 문제 때문에 왔어요. 구직아를 살려내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른한테 존경을 안 해. 존경을 안 쓰고 반말 막 해요. 청년으로서 취준기간도 너무 길고 100대 1이 아니고 1000대 1을 뚫어야지 겨우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범죄에 대한 성폭력이나 이런 법이 너무 처벌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또는 뭐 부당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때이른 더위로 30도를 오르내리던 날, 눈을 뗄 수 없는 분이 광화문 1번가에 들어섰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다는 중증 장애인 윤승일 씨는 2014년 회사에서 일을 하다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어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부터 좀 작성하세요? 장애인 센터 허가에 관한 건 하고요. 뭐 이렇게 제안하실 게 해결하실 게 많으신가 봐요. 예, 좀 많네요. 그다음에 한번 불러줘라. 중도 장애인이 된 윤승일 씨 부부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대해 정부에 할 말이 많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은 OECD 34개 나라 중 31위, 하위권입니다. 사모님 앞에서 잘 적으시는지 뉴스 보시는가요? 이제 부산시에서 그 행정을 빼고 부산시에 그 접수행정을 그 뒤에 거는 빼줘야지. 그 말을 모르겠네. 그거를 안 할 거면
6건이나 7건 적을 필요가 없죠. 그거 말고, 그거는 빼야 될 거 아이가. 요게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빼야지. 여기 봐. 우리 수하고 회사 측에 바라는 내용, 대통령님께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들어봤고요. 다음에 장애인 센터 허가 조건을 완화해달라. 한글로. 네. 그리고 두리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시켜달라. 6개의 정책 제안과 1개의 민원을 접수한 윤승일 씨는 새 정부 국민인수위원이 됐습니다. 국민인수위원이 되면 제안한 정책을 설명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오세요. 같이 오셨어요? 네, 앉으세요. 네, 윤승일 선생님. 오늘은 어떤 제안 해주러 오셨어요? 조선 해양의 빠른 협상과 사과를 바라며라는 내용이네요. 네, 지금 조선 해양에 제가 장비 운전팀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장비 운전팀에 다니다가 반장의 지시로 청소하다가 감전된 사고인데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도 회사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돈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치료도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억울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왔습니다. 보상금과 합의는 제시하지 않았고 보상금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만 보상을 해주겠다. 그 결과는 산재는 됐기 때문에 치료는 받는데 산업재해 민사소송에서 이기려면 회사 측이 과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잘못이 없다며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어 억장이 무너진다는 윤승일 씨. 보상을 안 해주려고 억울함을 한바탕 쏟아낸 후 윤승일 씨는 장애인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분들은 또 자녀가 타도 그 주차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안에 그 장애자가 탄다 안 타는지 그 복지 카드로 판단하죠.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이게 통행료 면제를 했으면 좋겠다. 차에다가 스티커 붙인 그 차로 인해서 면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장애인 내가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찬성. 전반적으로 이분은 본인이 당했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특정 어떤 회사하고의 뭐 또 원한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새롭게 이런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과 민원을 접수한 국민인수위원 윤승일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부산시청 앞 건널목. 부산시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늘려달라고 민원을 수도 없이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우리와 다르다 보니 1인 시위는 아무래도 무리인가 봅니다. 이는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활동을 한번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산 장애인차 두리발을 불러야 하는데 그게 불러서 저희가 기다리고 타고 활동 장소까지 가는 시간이 기본 1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제약을 받을 때가 많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윤승일 씨. 국물 있으면 흘리니까 그릇을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50년을 살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윤승일 씨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통증이 실속적으로 이제 그 아픈 부위에 제가 절단이기 때문에 발가락이 하나 다 살아 있어요. 잘렸지만 느낌이 찌릿하면서 다 있어요. 요게 요다 가렵고 아프고 등이 발등이 예를 들어서 발가락도 이제 새끼 발가락 아팠다가 검지 발가락 아팠다가. 아, 환상통을 지금 네. 느끼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부위는 없는데. 네. 그러고 제가 화상이라서 땀을 많이 흘리고 지금도 줄줄 하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또 가려워가지고 온만시 가려워 그냥.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연기했습니다. 이 정지구에 이건 세척, 비대, 캡은, 건조. 그래서 이게 물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일반 변기는 장애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를 사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조기구를 자비로 마련하다 보니 금전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치료비를 한 얼마 정도 쓰셨나요? 한 8억. 한상이라서 좀 비싼 것 같아요. 장성구 시장에 있는 상가, 3층짜리 상가 처분하고 49평 아파트 이제 처분하고 체로비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쳐놓으니까 이제 그 비용으로 지금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저돈 가지고 다 했어요. 지금 어족이라든가 이거 지금 임시로 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는 윤승일 씨는 사고 난 후 석 달 만에 깨어났다는데요. 눈을 떠보니 자신이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에 사고 경위까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상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는 100% 이기고 싶지만 많이 알아보니까 100%는 힘들다. 그래도 뭐 적어도 60%에서 70% 그 가능성 정도만 돼도 뭐 이겼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솔직히 100%를 이겨서 회사에서 네 저희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그닥 많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상으로 내가 사고가 났어도 내가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살아갈 길은 막막해 답답하다는 윤승일 씨. 이제 믿을 곳이라고는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뿐이라 이제나 저제나 답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1번가에서는 매주 토요일 국민 마이크가 운영됐는데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왜 항상 알바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되나요? 왜 항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되나요? 집회원이 지난 1년 동안 11분 정도가 사망하셨습니다. 집회원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직업으로 꼽힙니다. 네, 이런 비인권적이고 반인권적인 장애 등급제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리 잡은 곳에서 오래도록 장사하고 싶었지만 건물주가 5년 동안 4번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임대료가 2배가 되고
그러나 인터넷 뉴스 주변에 떠있는 광고만 해도 선정성의 그 수위가 거의 포르노 음란물 수준입니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도 보편적 인권의 확대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일간 국민 마이크 앞에 선 국민은 193명.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에 말씀하셨던 언제든 소주 한잔 하자는 그 말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 소주 한잔 합시다. 결국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막혔던 국민과 정부, 국가와 국민 간의 새로운 소통의 채널이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랫동안에 답답하고 억울해도 어디 하소연할 때조차 없던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털어놓을 그런 창구가 생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